안녕하세요. 글쌤철입니다. 한겨울인데도 겨울답지 않은 날씨 덕분에 많이 포근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살짝 걱정도 되긴 하지만요. 오늘은 레이아웃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텐데요. 그 전에 저에게 수강을 받으시는 분들에게 항상 해드리는 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PAF입니다. 자, 지난 강의 때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자, 그 첫 번째가 바로 플랜입니다. 플랜, 계획이죠, 계획. 자, 모든 일에는 계획이 있어야 그 일이 시작이 된다고 봅니다. 계획 없이 일을 진행을 하다 보면 제대로 일 진행이 안 될 때가 많이 있죠. 자, 계획 없이는 작품도 없다라고 말을 하고 싶은데요. 자, 어떤 글을 적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으면 어떤 종이에 얼마만한 크기로 어느 위치에 어떻게 적을 것인지를 꼼꼼하게 체크를 해야겠죠. 만약 사랑해요 아주 많이를 이 종이에 써야 한다라고 한다면 얼마만한 크기로 쓸 것인가 한번 살펴볼까요? 자, 이 종이의 절반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제가 미리 구분이 되게 하기 위해서 다른 색깔의 종이를 미리 잘라놨는데요. 자, 절반 정도의 크기를 잘라놨습니다. 자, 이 종이를 이렇게 놓아보면 어떻습니까? 꽉 찬 느낌 들죠? 그럼 이 크기로 글을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적고 이름도 적겠죠? 2020 글쌤 처리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크기가 비슷하게 적어진 것 같습니까? 자, 이렇게 적고 나서 보니까 꽉 찬 느낌이 들지만 조금은 답답한 느낌이 들죠. 자, 그럼 여기에서 또 이 크기보다 절반의 크기를 한번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크기의 절반은 4분의 1 정도의 크기로 잘라놨습니다. 자, 다른 종이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자, 4분의 1 정도의 크기를 중간에 이렇게 놓아 보면은요, 어떻습니까? 조금은 작게 보입니까? 자, 이 크기에도 한번 글씨를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도 2020 글쌤 처리. 자, 이렇게 적어 봤는데요. 크기가 비슷하게 나온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적고 나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조금 작게 느껴지시나요? 비슷한 크기인데 보니까 어느 정도 여백도
어느 정도 있고 아주 이 종이에는 적당한 크기로 보이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번에 또 절반으로 한번 또 적어 보겠습니다. 이 크기의 절반 크기로 또 한번 잘라봤습니다. 잘라봤는데요. 여기 한번 놓아볼까요? 조금은 작게 느껴지죠? 자, 다른 종이에 또 글씨를 한번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적어 봤는데요. 비슷하게 또 적어진 것 같죠? 자, 이렇게 하니까 어떻습니까? 조금 작게 느껴지죠? 그리고 여백이 굉장히 많이 남아서 조금은 어울리지 않는 크기로 보여집니다. 자, 하지만 그림을 이렇게 그리고 그 위에 글씨를 쓴다면 또 달라지겠죠? 자, 이렇게 어떤 크기로 어느 위치에 배치를 할 건지를 계획하는 일이 우선이 된다면 더 좋은 작품을 기대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이 액션인데요. 행동입니다. 행동. 영화를 보다가 아니면 책을 읽다가 그리고 노래를 듣다가 자, 이거를 한 번쯤 써봐야 되겠다라고 계획을 한다면 바로 메모를 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곧 써봐야겠다는 생각조차도 까먹어버리고 말 거니까요. 자, 집에 들어가기 전까지 꼭 해보려고 다짐을 하지만 집에 들어가 보니까 애들 밥도 차려줘야 되고 빨래도 하고 집 청소도 하고 하다 보니까 언제 그랬냐는 것처럼 커피 한 잔 들고 TV 앞에 앉아버리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자, 그렇게 되기 전까지 행동을 해야 할 겁니다. 계획 없는 작품도 없듯이 행동하지 않는다면 그 역시 작품도 없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피니시. 마무리죠. 계획을 하고 작품까지 잘 만들어서 스크랩까지 잘 해놓아야겠죠. 자, 저 역시도 작품을 하면 액자를 해서 보관을 하기도 하고 행사용 글귀 같은 것은 잘 적어서 스크랩을 해 놓습니다. 자, 저는 여기에다가 스크랩을 하는데요. 철이와 함께하는 켈리 여행 이렇게 해서 쭉 이렇게 적어 놓습니다. 어떻습니까? 적어 놓고 저는 번호를 이렇게 매겨 놓습니다. 번호를 이렇게 적어 두는데요. 저 번호를 적어 두고 나서 이렇게 리스트를 만들어 놓습니다. 31번 31번 나는 그 어떤 세상의 꽃보다 예쁜 꽃이다. 나태주님의 까닭이라는 시 중에서 발췌를 했다라고 이렇게 적어 놓습니다. 자, 이렇게 리스트를 만들고 코팅을 해서 행사장에서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자, 하지만 딱 여기까지 주변 분들에게 자랑을 하고 선물을 하고
자기 만족만 한다면 여기까지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좀 더 잘하고 싶고 다른 사람들에게 평가도 받고 싶고 다른 분들처럼 행사에도 나가보고 싶고 알바로 판매를 할 수 있게 아니면 조그만한 공방이라도 하나 차려보고 나아가서는 수업도 해보고 싶다면 달라져야 할 겁니다. 자, 지금부터 과장샷을 찍고 작품이 완성이 되면 사진을 찍어서 블로그나 밴드에 포스팅을 해 놓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자, 자기 밴드가 아니더라도 알려진 밴드에 포스팅을 해 놓게 되면 좋은 점. 자, 첫 번째가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작품을 보고 칭찬을 하고 댓글도 달아주고 간혹 피드백도 해주고 하니까 한 번, 두 번 재미를 느끼고 자주 올리게 되면 실력이 늘게 되지. 자, 시작은 미약하나 끝은 장대하리라 라는 명언을 믿어보세요. 자, 두 번째, 역사가 되고 자신만의 교과서가 될 겁니다. 자, 밴드에 포스팅을 하게 되면 예전의 사진들도 그대로 보관이 됩니다. 자, 지난 작품들을 보면서 초심을 다짐하기도 하지만 자료가 된다라는 사실을 느끼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서 점점 알려지게 될 거고 자신감도 생기게 될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벤친들도 생기게 되고요. 자, 그런 분들끼리 모여서 생전 꿈도 꾸지 못했던 전시회도 하게 됐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도 처음 해보는 일입니다. 앞으로 어떤 변화가 생길지는 아무도 장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게 없습니다. 이제 당신이 꼽힐 차례입니다. 파이팅!